파업을 이용해 가지고 노조 파업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작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응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쟁은요, 내가 적을 못 죽이면 누가 죽어요? 여러분, 순국결사대요, 여러분들이 민노총하고 붙었을 때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죽습니다. 만약에 민노총이 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이 나라 공산화 해버리면요, 순국결사대 우리 전부 다 갑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아오지 탄광이나 요독수용소나 아니면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노총과 싸우는 그런 최선봉에 서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빨간 모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해병대 모자예요. 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순국결사대는 영원한 순국결사대.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왜 민노총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자, 먼저 기습 공격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항공모함, 그 다음에 B-1B, 그리고 F-35B, 그 다음에 모든 전략 폭격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민노총을 폭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렇습니다. 민노총 파업 중지, 민노총 파업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토안전부에 이 공공노조 법이 있어요. 법이 14조에 보면은 파업을 해가지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든지, 그 다음에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든지, 그러면 바로 국토부 장관이 바로 파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파업을 했어.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 그렇다면 파업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목숨.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파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파업을 하면 먼저 물류 수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식료품 공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용되는 원자재가 공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죠. 그런데 수출하는 물량이 컨테이너에 실려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중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이 중지가 되겠죠. 자, 공장 문 닫어. 수출한데 식료품 값 올라가. 우리나라는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컨테이너 공공노조, 운송노조가 우리나라의 혈관이에요, 혈관. 그런데 혈관이 전부 다 멈춰버렸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압니다. 끝장나는 거죠? 여기에서 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와야 돼요. 민노총과 싸움에서 지면 내려와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중지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운송노조법 14조에 보면 징역 3년에 3천만 원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사소송을 해서 사업자가 손해를 보면 천문학적 액수를 해당 운전사에게 매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국토부에서 발행한 면허를 취소해버려. 할렐루야. 사업자 등록 취소해버려. 아멘. 그러면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작전 시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야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예. 좋아요. 그럼 우리 힘을 한번 내봅시다. 자, 민노총 하면 해산 아셨죠? 자, 민노총. 해산. 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열이가 불타고 있어요. 민노총. 해산. 민노총. 해산. 민노총. 해산. 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순국결사대가 누군지 먼저 이름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순국결사대가 북측 앞에 가가지고 다 아는데 우리가 한 2년간 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 모자로 바뀌었어요. 빨간 모자로 바꿨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순국결사대 이름을 한번 내야 돼. 그럼 우리가 시위를 한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전장현이라고 저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지하철 막는 거 있죠. 예? 그게 전장현의 출근의 자유죠. 근데 저들이 출근 자유가 출근을 저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순국결사대가
그 전장현이 지하철로 진입을 못하도록, 순국교사대가 전장현이 진입을 못하도록 우리도 출근의 자유, 피켓 들고 전부 다 그 앞에서 스크립 타고 앉아버리는 거야. 자, 걔들이 저기 뭐야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우리가 점령하고 안 내리면 돼. 우리가 다 점령 안 내리는 거야. 그럼 지들이 어떻게 할 거야? 밑으로 못 내려가지. 그러면 지하철 출근 저지 못 하겠죠? 자, 그럼 제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언제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KBS, MBC, JTBC 모든 방송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장현의 시위를 저지하는 순국교사대를 전국적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가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장현보다 순국교사대를 아무도 못 말려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출근 자유 외칠 때 그때 이 전장현이 아주 악독한 급진 세력 사회주의자가 거기 대장이에요. 그럼 그놈을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돼. 그럼 전장현을 왜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장애인들이요, 집합시설에 있으면은, 장애인들이 집합시설에 있으면 비용이 덜 들어요. 그리고 장애인들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살기가 좋아. 그런데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장애인들을 전부 다 집에서 돌보라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돌보라는 거야. 그러면 비용도 추가되죠. 집에만 밖에 있죠. 여러분, 이게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순국교사대가 좌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하철 아침 7시에요. 7시 8시입니다. 걔들이 출근을 저지시키고 일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 일찍 모이라고 하면 나도 나가야 되겠다. 가서 나도 이 출근 저지를 하는 저들을 막아서 출근의 자유를 시키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의가 되신 분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됐어요. 다 나오신다고 그러네. 저는 그 사람 한 10대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아니 엘리베이터에 딱 타가지고 안 내리면 돼. 안 내리면 걔들이 못 들어가. 그리고 이 휠체어 타고는 못 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걔들이 또 이 휠체어를 들고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계단 앞에 가서 들어 눕는 거야. 걔들이 못 지나가게. 응? 아시겠어요? 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됐어요. 내가 보니까 다 한 가락씩 왕년했던 분들이니까 제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는 순간 순국교사대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수 우파 단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요, 우리가 도로만 다니니까 순국교사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은 한 바퀴 돌고 앉아야 돼. 어디에 앉느냐? 동아면서점 근처 있죠? 무대 바로 옆에. 무대 옆쪽으로 순국교사대원들이 앉아서 집회 참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은혜롭게도 은혜도 받아야 되고 집회 참석돼야 되고 또 우리 식구들이 보면은 거기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거 순국교사대가 드디어 모였구나. 빨간 모자 쓰고 모였다. 이거 조끼 입고 모였다. 더 많이 와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12척의 배로 330척의 외적을 물리쳤잖아요. 준비가 잘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민노총과의 전투와 싸움에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민노총은요, 회비를 걷어가지고 걔들은 막 지원을 해줘요. 뒤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우리 헌금으로 하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헌금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 받아. 회비를 안 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헌신적 노력으로 나라를 지킨다. 여러분, 언제 뭐 독립군들이 월급 받고 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독립군들이 월급 받아요? 아니요. 독립군들은 자기 목숨과 생명 내어놓고 자기 가족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친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순국교사대 유서 써놓고 먼 내놔라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운 것 보니까 하나님이 검정색 패딩도 주셔. 그러니까 우리 단체로 검정색 패딩을 누르는 입고 다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돼. 뭐 해달라, 못 내놔라 이 얘기 하면 안 돼요.
목숨 건 사람이 그 저기 뭐야 춥다고 따뜻한 데로 가자고 그 저기 저 경주에서 온 누구야 그 저기 춥다고 그냥 따뜻한 데로 가자는데 아니 군인이 말이죠 여기 군번까지 받은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한 바퀴만 돌아요. 한 바퀴만 돌고 그 다음에 이 동아매세럼 옆에 있죠? 네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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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맞다! 아, 종합연세점 앞에. 네, 자, 참 그리고 우리 저 대장님 말고 부 대장님을 한 분 이번에 더 임명을 했습니다. 여태원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가주세요. 자, 여태원 목사님 인사 말씀드리고. 추운데 힘냅시다. 서로 함께 협력하며 또 기합 서로 이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의 준비 그 뭡니까 그 중대장 그를 임명하면서 제대로 그 뭡니까 정리가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오중대 중대장님을 중대장님과 부중대장님을 다시금 뭡니까 바꿨습니다. 오중대 중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부중대장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 대구권에서 온 전병두 오중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국 결사 충주에서 온 김혜숙 목사입니다. 부중대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이 순국 결사대로서의 어떤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중대까지 제대로 중대장님이 결정됐고요. 사실 우리가 2019년 8월 달에 순국 결사대를 우리가 조직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드시 문재인을 갖다가서 구속하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하고서 우리가 이 광화문 거리를 우리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령관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민주노총의 그 파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놈들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순국 결사대가 바로 민주노총하고 바로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나타나는 적은 전교조도 사실 문제고 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단체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반대한민국 반애국적인 반민족적인 그런 단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그들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한두 분이 몇 분이 지금 종교를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이제는 오와 열을 대열을 잘 갖추어서 민주노총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적들과 저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월, 화, 수, 목 3박 4일에 걸쳐 갖고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자유마을과 현 상황에 대한 것을 갖다가서 정홍훈 목사님께서 여러 강사님들과 더불어 여기에 계시는 중대장님들 그리고 부중대장님들 여러분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도 같이 참석을 하고 나왔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지금 현재 공산화가 다 돼가고 있다는 것을 그 강의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데가 이석기라는 놈이 앉아갖고서 2001년 9월 23일 충북 괴산 군자산에서 군자산 약속이라는 것을 갖다가서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30-40명이 모여서 군자산 약속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우리가 3년 안에 민노당을 갖다가서 우리가 점령한다. 그리고 10년 내에 낮은 단계의 연합 통일을 이루어낸다.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1년 9월 23일 날 이석기가 주동이 돼 갖고서 그 군자산의 약속을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설마 저놈들이 참 민노총을 갖다가서 민노당을 갖다가서 점령하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점령할 것인가 하고서 아무도 그 가능성을 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약 한 20년이 흐르고서 지금 현재의 민주노총의 주동자도 경기 동부연합의 최고 책임자가 민노총의 대표가 돼 있고 그간에 일어난 일이 2006년 1심이라는 간첩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왕재산의 그 선거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작년에 7월 달에 충북 그 간첩단 사건 그것들이 전부 다 이석기가 그렇게 주동했던 아로 조직이 바로 그 조직인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 저렇게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 도지사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것이 전부 그 아로 조직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에서 뒤에서 밀어갖고서 지금 저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경기 동부연합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북한의 조종을 바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이재명이를 비롯해서 민주노총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하고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직이 하나가 움직이는 데는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게 될 것 같으면 조금 마음에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조금 불편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감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사실